여보, 어머니한테 용돈 못 드린다고 말 좀 해.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거야? 그게 그렇게 쉽게 말할 일이야? 난 결혼 전부터 매달 드렸던 거야. 갑자기 끊으면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 그럼 당신은 평생 엄마 눈치만 보고 살 거야? 당신 지금 가장이야. 우리의 학원비도 못 내고 있는 거 몰라? 엄만 혼자 사시잖아. 내가 아니면 누가 챙겨? 그럼 우리 아빠는 혼자 원룸에 살면서 라면에 김치 하나로 끼니 때우셔도 난 당신 눈치 보느라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드려봤어. 생신 때 10만 원 드리는 게 전부야. 근데 당신은 매달 50? 우리는 호구야. 며칠 전 아들네 집에 밑반찬을 좀 가져다 주러 갔다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 모르게 조용히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말았거든요. 제가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받아왔던 그 돈이 우리 애들에겐 부담이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용돈을 받고 계신 분들, 아니면 부모님께 드리고 계신 분들, 이 이야기가 결코 남 얘기처럼 들리질 않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수많은 가정에서 겪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 현실을 부끄럽지만 저부터 솔직하게 꺼내놓고 싶어서입니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실 때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도 해주세요.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식에게 짐을 지우고 있었던 건 아닌지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말순입니다. 올해 74이 되었고요. 청주에 있는 작은 연립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10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난 후로는 쭉 혼자 지내왔어요. 우리 성진이는 정말 효자입니다. 대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도 직접 벌고 그때부터 매달 20만 원씩 용돈을 갖다 줬거든요. 취직하고부터는 50만 원으로 늘려서 보내줬어요. 엄마, 이번 달 용돈 보냈어요. 확인해 보세요. 매달 첫째 주면 어김없이 계좌이체로 돈을 넣어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뭘 그런 돈까지 하며 사양했는데 성진이가 워낙 고집이 세서 결국 받게 됐어요. 엄마, 하나뿐인 아들이 이 정도도 못해요?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냥 받으세요. 고마운 일이죠.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혼자 살다 보니 생활비가 많이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들이 챙겨주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성진이는 그런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가정이 힘들어질 때도 엇나가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중학교 때부터 그런 말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주변에서도 효자라고 칭찬이 자자했어요. 성진이가 결혼할 때 정말 기뻤습니다. 소영이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예요. 결혼식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절을 할 때 반듯하게 커준 게 고마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영이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그저 육아에 지쳐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성진이가 용돈을 갖다 주고 간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성진 씨가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힘들어해요. 그래. 우리 아들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네, 괜찮아요. 그런데 요즘 야근도 많이 하고. 그래도 우리 성진이가 워낙 성실해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잖아. 네, 그렇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봐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였습니다.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미묘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뭔가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며느리 소영이는 예의상 웃어주었지만 그 웃음이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성진이는 그런 분위기를 모르는 듯 했어요. 아니,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번 달 용돈이에요. 받으세요. 고맙다, 성진아. 잘 쓸게. 그런데 그 순간 소영이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성진이는 항상 말했거든요. 엄마, 아들이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맘 편하게 받으세요. 맞습니다. 효도죠. 그런데 왜 며느리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걸까요? 왜 집에 갈 때마다 뭔가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 돈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소영이가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매달 빠져나가는 그 돈을 보며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었는지도 몰랐고요.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만 받았죠. 고맙다, 성진아 잘 쓸게만 반복했습니다. 아들이 챙겨주는 효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가정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전히 그 말만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아들 집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손주 다운이 생일이라고 해서 미역국을 끓여주려고 갔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집안이 조용했고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소영이가 현관에서 맞아주긴 했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응. 다온이 생일이라고 미역국 끓여주러 왔다. 어디 있어? 우리 다온이? 친구네 집에 갔어요. 저녁에 올 거예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텅 비어 있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찬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이번엔 김치 한 통하고 먹다 남은 찌개와 달걀 몇 개밖에 없었어요. 소영아, 냉장고가 왜 이렇게 비어 있어? 장 안 봤니? 아, 장을 못 봤어요. 요즘 좀 바빠서. 소영이가 애써 밝게 말했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 보였어요. 그럼 내가 나가서 장을 봐올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있는 거 먹으면 돼요. 그때 성진이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엄마, 언제 오셨어요? 아까 왔다. 성진아, 너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 정말 그랬어요. 볼이 쏙 들어가고 얼굴이 많이 여윈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무슨 다이어트야. 원래도 마른 편인데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 네, 잘 먹고 있어요. 그런데 소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요즘 회사에서 점심도 잘 안 먹고요. 그냥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대요. 왜? 잘 먹어야지. 성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소영이를 쳐다봤어요. 아, 그냥 요즘 입맛도 없고 속도 안 좋아서 안 먹게 되더라고요. 소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어요. 성진아, 그래도 제대로 먹고 다녀야지. 젊을 때 안 챙기면 나중에 후회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도 뭔가 이상한 기운이 계속 돌았어요. 예전엔 웃음소리가 그렇게 많았는데 이번엔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다온이가 친구네에서 돌아왔을 때는 더 묘한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 왔다. 우리 다온이. 할머니 제 생일이라서 오신 거예요? 응. 다온아, 태권도는 어때? 재밌어? 다온이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할머니, 엄마가 나 태권도 학원 이번 달까지만 하래요. 돈 없다고. 그 순간 소영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다온이를 불렀어요. 다온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왜? 엄마가 그랬잖아. 그 말에 성진이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우리 다온이가 태권도를 못하게 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그 시간에 공부하라고요. 소영이가 애써 설명했지만 다온이가 다시 말했어요. 아닌데, 할머니 용돈 드리느라 돈 없다고 했는데. 순간 정적이 흘렸습니다. 소영이는 얼굴이 빨개졌고 성진이는 말을 잃었어요. 그제야 저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받는 용돈 때문에 이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텅 빈 냉장고, 야윈 성진이의 얼굴, 그리고 다온이의 말.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일들이 생각났거든요. 성진이가 점심을 거른다고요?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먹성이 좋았는데, 다음날 밑반찬을 만들었는데
성진이네 집 생각이 계속 났어요. 냉장고가 그렇게 비어 있으면 뭘 먹고 살까 싶어서요. 그래서 반찬을 들고 다시 아들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 어제도 오셨는데 또 오셨어요? 밑반찬 몇 개 해왔어. 냉장고가 너무 비어 있더라. 소영이가 미안한 듯 웃었어요. 그때 성진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손에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봉지 안에는 컵라면과 삼각김밥이 보였습니다. 엄마, 또 오셨네요? 반찬 좀 주려고. 그런데 그게 뭐야? 아, 이거요? 점심 못 먹어서 사온 거예요. 점심을 왜 못 먹어? 회사에 구내식당 있잖아. 성진이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냥 일하다 보니 때를 놓쳤어요. 그런데 소영이 표정을 보니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더군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성진이가 왜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을 안 먹을까요? 그리고 왜 집에서도 제대로 된 반찬이 없을까요? 며칠 후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성진이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아가씨를 만났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수진 씨 장 보러 나왔나 보네. 그런데 우리 성진이 요즘 어때요? 요즘 회사에서 점심도 안 먹고 그런다던데. 그렇게 일이 많나? 아, 성진 선배 요즘 구내식당도 안 내려오고 편의점에서 그냥 컵라면으로 대충 때우더라고요. 돈 아껴야 된다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그런데 저한테는 매달 50만 원씩 갖다 주고 있는데 내 용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다온이가 감기에 걸렸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들깨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려고 들렀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어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성진이와 소영이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높았습니다.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어요. 들어가서 인사를 해야 하는데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어머니한테 용돈 이제 못 드린다고 얘기해봤어? 대체 언제 말씀드릴 건데?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인 걸 알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용돈은 내가 결혼 전부터 매달 드린 거야. 갑자기 끊는다는 말을 어떻게 해?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 당신만 효자야? 당신 우리 집 가장 아니야? 우리 가정부터 챙기고 봐야지. 소영이의 목소리에 오래 참았던 울분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 그런데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해? 지금까지 계속 드려왔는데.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다운이 학원비도 못 내고 당신은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나는 장볼 돈도 없어서 매일 계산기 두드리고 있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소영이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소영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회사에서 승진하면 언제? 승진한다는 보장은 있고 10년 동안 매달 용돈 50만 원 드린 것만 해도 전세방 하나 구하겠다. 엄마는 혼자 사시는데. 우리 아빠도 혼자 사셔. 어머니 우리보다 부자야. 땅도 있고 매달 연금도 받으시고 훨씬 여유로우신데 우리까지 50만 원씩 꼭 드려야겠어? 형편껏 하는 거잖아. 성진이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 당신이 점심도 못 먹고 컵라면으로 때운다는 거.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소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 참았을까요? 우리 아빠는 혼자 원룸에서 사시는데 나는 한 번도 용돈 못 드려봤어. 우리 살림이 빠듯해서 생신 때 20만 원 드리는 게 다라고. 그런데 당신은 매달 어김없이 어머니한테 미안해, 소영아.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다운이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그래. 좋아하는 태권도 학원도 못 다니고 아빠가 할머니한테 용돈 드리느라 그렇다고. 저는 현관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도 힘들었거든요. 부모로서 창피하지도 않아. 9살짜리가 그런 말을 하게 만들어 놓고. 다온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응. 어제도 그랬어. 할머니 용돈 안 주면 자기가 태권도 할 수 있냐고. 성진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혼자 사시는데 안 됐잖아.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그 정도. 매달 5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아? 소영이가 훌쩍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한 달 동안 넉넉하게 점심 사 먹을 수 있는 돈이고 다온이 학원 3개는 더 보낼 수 있고 우리 한 달치 장 볼 수 있는 돈이야.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서 왜 계속 그래? 효자 소리 들으려고?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정말 모르겠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소영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성진이도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나 이제 정말 지쳤어. 매일 가계부 보면서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쥐어짜는 것도 지겹고 당신이 굶으면서까지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것도 지겹고. 그 말에 성진이도 할 말을 잃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고맙게만 받았던 돈이 아들 가정의 불화와 갈등의 씨앗이었다니. 성진이가 점심도 거르고 다온이가 학원도 못 다니고 소영이가 장 볼 돈도 없어서 고생하고 있었다니. 내가 우리 아이들 삶을 망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여보, 이번 달까지만이야.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우리도 한계야. 내가 비상금 통장에서 빼서 드리는 건 괜찮잖아. 비상금? 그것도 이젠 바닥났잖아. 그럼 그럼 뭐? 대출 받아서 드릴 거야? 제발 정신 차려 당신. 소영이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알았어. 내가 얘기해 볼게. 언제? 이번 주에. 정말? 응, 정말. 그 대화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죽을 들고 온 것도 잊고 그냥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방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는데 오히려 눈이 바짝 말라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는 뭘 했던 걸까요? 그저 고마워하기만 했죠. 성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소영이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다온이가 얼마나 서러워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아니, 몰랐던 게 아니라 모르는 척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징조는 있었거든요. 소영이의 굳어지는 표정, 성진이의 야윈 모습, 다온이의 풀죽은 얼굴. 하지만 저는 그냥 고맙다, 성진아 잘 쓸게만 반복했어요.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그들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특히 소영이가 울면서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정말 그렇겠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해야 할까요? 새벽녘에 잠깐 잠들었는데 꿈에서도 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소영이가 우는 모습, 성진이의 한숨, 다온이의 서운한 표정. 꿈에서 깨어나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언제부터 울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효자 아들을 두었다고 자랑스러워하는 사이 그 아들은 가정을 희생시키며 저에게 용돈을 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침이 되어도 그 무거운 기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밥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식탁 앞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어요. 밖에 나가기도 싫고 누구와 얘기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냥 집 안에서 계속 생각만 했어요. 텔레비전을 켜놔도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온통 그들의 대화만 맴돌았죠. 당신이 점심도 못 먹고 컵라면으로 때운다는 거. 아빠가 할머니한테 용돈 드리느라 그렇다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어느 날은 시장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장바구니에 계란 한 판만 덩그러니 들어있더군요. 뭘 사러 갔다가 멍하니 서 있다가 그냥 나온 거예요. 옆집 박 할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말순아, 요즘 왜 이래? 많이 아프나? 아니야, 괜찮아.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네. 밥은 챙겨 먹고? 챙겨 먹긴요.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귀찮았어요. 늦은 밤 혼자 식탁 앞에 앉아 있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그냥 고마운 줄만 알았지. 그 아이가 그렇게 힘든 줄은 정말 몰랐지.
눈가에 눈물이 고이고 목이 자꾸만 메어왔어요. 가정이 어려워지면서까지 나한테 용돈을 챙겼다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성진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해보니 모든 게 설명이 됐어요. 성진이가 왜 그렇게 말랐는지, 왜 소영이가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는지, 왜 다온이가 태권도를 그만둬야 했는지. 자식이 주는 돈은 그냥 고맙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잘못 생각했었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아들의 효심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겼죠. 우리 성진이가 참 효자야. 매달 50만 원씩 준다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랑도 했어요. 효자 아들을 둔 어머니 행세를 하면서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성진이 후배 얘기도 생각났어요. 성진이가 구내 식당도 안 가고 컵라면으로 때운다는 얘기를.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더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아니, 물어보기 싫었던 거죠. 혹시 내 용돈 때문일까봐 무서워서. 그날부터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계속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진이가 먼저 말을 꺼낼까 기다렸어요. 어젯밤 대화에서 이번 주에 얘기한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넘어가도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말하기 어려워하고 있겠죠. 그 아이 성격의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결혼 전부터 들여온 용돈을 갑자기 끊는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러다가 옆집 박 할매와 이야기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참 힘들다던데. 애도 키우고 대출도 갚고. 맞아. 우리 때보다 훨씬 힘든 것 같아. 그런데 부모한테까지 용돈 드리면 어떻게 살겠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내가 먼저 말해야겠다. 제가 먼저 포기해야겠어요. 그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릴 때 성진이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저를 걱정하던 그 아이. 엄마,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때 그 말이 진짜였어요. 성진이는 정말 저를 편하게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만해야 할 때가 왔어요. 성진이가 정말 저를 편하게 해주려면 자기 가정을 먼저 돌보는 거였어요. 이젠 안 받는다고 내가 먼저 말해야겠다. 마음만 받자. 그게 이 아이한테 더 나은 길이겠죠. 결심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서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낮에 전화하면 회사에 있을 테고 너무 늦으면 자고 있을 텐데 저녁을 먹고 나서 계속 시계만 봤어요.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다가 놨다가 했어요. 다음 날 밤늦게 성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늦은 시간이라 깨웠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진아, 자니? 아니에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밤늦게 전화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즘 어때? 네, 괜찮아요. 잠깐 조용했어요. 그리고 성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할 말이 있는데. 역시 말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말해야겠어요. 성진아, 엄마도 할 말이 있다. 그 돈, 엄마 이제 안 받을게. 네? 너희를 위해 써라. 엄마는 마음만 받을게. 성진이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 미안해요, 엄마. 뭐가 미안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 고생이 많았니. 엄마가 미안하지. 그날 통화를 끊고 나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내가 지킬 마지막 자존심이야. 자식의 형편을 헤아리는 것.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에요. 그제야 정말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식을 위한 건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포기할 줄 아는 거라는 걸요.
전화를 끊고 며칠이 지났어요. 성진이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기다렸는데 무소식이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했나 싶어서 걱정도 됐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마음이 참 편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뭔가가 없어진 기분이었어요. 장을 보러 나갔는데 예전보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평소에 자주 가던 김 아주머니 가게에 들렀죠. 말순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그런가요? 네, 뭔가 편해 보여요. 정말 그랬나 봐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성진이가 찾아왔어요. 혼자요. 엄마, 저 왔어요. 성진아, 왜 혼자 왔어? 소영이는? 소영이는 다온이랑 집에 있어요. 평소 같으면 가족 모두 함께 왔을 텐데 이번엔 혼자 왔어요.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앉아라. 차라도 한 잔 끓여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성진이가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저도 기다렸고요. 급할 것 없잖아요. 엄마, 응, 정말 괜찮으세요? 성진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성진이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 애엄마랑도 많이 싸우고 힘들었어요. 성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매달 보내드렸던 용돈 이제 못 드리겠다는 말이 차마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다. 진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매달 들여온 건데 갑자기 못 드린다고 하면 성진이가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담담히 웃으며 말했어요. 너도 가정이 있는데 나 때문에 힘들어지면 되겠니? 엄만 마음만 받으면 돼. 그 말에 성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똘똘 떨어졌어요. 미안해. 내가 먼저 알아챘어야 했는데 늙은 애미가 눈치가 없었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좀 더 능력 있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성진이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어깨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고요. 성진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네 아버지 죽고 나서도 용돈 받을 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다행이에요, 엄마. 그런데 이제는 생신이나 특별한 날 아니고서는 정말 못 드릴 것 같아요. 다온이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살림도 빠듯하고. 그래야지. 이제는 너희 가정에 더 신경 써야 할 때야. 그날 오후 성진이는 오래도록 있었어요. 오랜만에 어릴 때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했어요. 엄마, 이제 회사에서도 점심 제대로 챙겨 먹을게요. 그래, 그래야지. 몸부터 챙겨야 일도 할 수 있지. 소영이가 진짜 좋아할 거예요. 그동안 걱정 많이 했거든요. 당연히 걱정했을 거야. 남편이 굶으면서까지 시애미한테 용돈 드린다는데 어떤 며느리가 좋아하겠어? 성진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온이도 태권도 계속할 수 있겠네요. 우리 다운이가 태권도를 정말 좋아하던데 그만둬서 많이 속상해했겠다. 네, 친구들이 태권도 얘기할 때마다 시무룩해졌거든요.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용돈은 끊겼지만 오히려 관계는 더 가까워졌어요. 성진이는 주말마다 얼굴을 자주 비추기 시작했어요. 전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는데 이젠 거의 매주 왔어요. 소영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미소를 짓긴 했지만 어딘지 어색했는데 이젠 진짜 편해 보였어요. 어느 날 성진이 가족이 모두 함께 왔을 때의 일이에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소영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뭐가 죄송해. 용돈 때문에 속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차마 말씀드리지 못해서. 당연히 힘들었을 거야. 내가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는데. 소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애 아빠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다운이 학원비도 못 내고 그런데도 어머니 용돈은 절대 안 줄이려고 하더라고요. 그 고집쟁이가 그랬을 줄 알았다. 처음엔 좋았어요.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남편이 자랑스럽기도 했고 그런데 매달 드리니까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소영이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특히 다운이 태권도 그만둘 때는 정말 속상하고 서러웠어요. 다운이한테는 아낌없이 해주고 싶었거든요. 미안했다, 소영아. 아니에요. 이해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거였어요. 그때 다운이가 뛰어와서 제 무릎에 앉았어요. 할머니!
나 이제 태권도 다시 다녀요. 그래. 우리 다온이가 태권도를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할머니도 기뻐. 다온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아빠가 맛있는 점심도 먹어요. 회사에서 제일 맛있는 메뉴로 먹는데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들은 진심 어린 웃음소리였어요. 성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졌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 했을 뿐인데. 아니에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날 밤 그들이 돌아간 후 혼자 있으면서 조용히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진짜 자식을 위한 길은 짐이 되지 않는 것. 자식의 형편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내가 지킬 마지막 자존심이구나. 그리고 깨달았어요. 효도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도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요. 오랫동안 저는 효도를 받는 게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진짜 효도는 부모에게 무조건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더 큰 효도였더라고요. 성진이가 점심을 굶으면서까지 저에게 용돈을 줄 때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다녔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며느리가 장볼 돈도 없어서 힘들어할 때, 다온이가 태권도를 그만둬야 할 때 저는 그저 고맙다고만 했었거든요. 부모로서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포기하는 거였어요. 자식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받는 용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었던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자식이 편안하게 웃을 수 있을 때, 그들의 가정이 화목할 때, 그게 바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라는 걸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받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제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달 보내세요.